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6천만 원. 아니, 정확히는 6천만 원이 사라진 흔적이었어요.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보낸 그 돈들. 설날 100만 원, 추석 100만 원. 단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숫자였죠.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노후였어요. 아이들 학자금이었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추석인데 준비는 됐니? 네, 어머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들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돈은? 차갑게 물으셨어요. 항상 그랬듯이. 송금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30년 동안 보낸 그 돈이 제가 상상도 못한 곳에 쓰였다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올해 58이에요. 지금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예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 박정우는 저보다 2살 많은 60살이에요. 중견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일했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 최순자는 83세 나이에도 정정하셨습니다. 목소리만큼은 확실히요. 집안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셨죠. 돈도 사람도 심지어 제 마음까지도. 큰딸 박지연이는 33이고 작은딸 박지은이는 29이었습니다. 두 딸 모두 착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치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조금은 부유한 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제 것인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심지어 아이를 낳은 날조차도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기도 전이었죠. 미선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러셨습니다. 네, 어머니. 대답했죠. 우리 집안은 명문가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야 해.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거 알지? 갑자기 물으셨어요. 예? 당황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시다니.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명절 용돈을 드려. 전통이야. 눈빛이 날카로웠죠.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00만 원.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설하고 추석. 빠뜨리지 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0만 원이요? 제 월급이 80만 원이던 시절이었어요. 할 수 있겠니? 물으셨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죠. 네.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였어요. 하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100만 원이었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명절 용돈을 100만 원 드리래요. 남편은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근데 그게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럼 내가 번 돈으로 내든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인데 말이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첫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지 3달 만이었어요. 저는 2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편의점에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날 아침 시댁에 갔습니다. 떡국을 끓였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죠. 시어머니가 상을 보셨습니다. 떡이 너무 두껍네. 다시 썰어. 예.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떡을 다시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썰었죠.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계속 일어나서 밥을 더 퍼드리고 반찬을 갖다 드렸죠.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따라갔어요. 준비했니? 물으셨습니다. 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세어보셨습니다. 제 앞에서요. 100만 원 맞네. 서랍에 넣으시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드렸어?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이 10만 원이었어요. 2달간 밤을 새워본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이었어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죠. 하지만 회사는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아기 나오면 육아휴직 쓰지 마. 예? 깜짝 놀랐어요. 돈 벌어야지. 우리 집안 며느리가 집에서 빈둥거리면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기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애는 내가 봐줄게. 넌 돈이나 벌어. 전화를 끊으셨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기인데 제가 키워야 하는데.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육아휴직 쓰지 말래요. 엄마 말씀이 맞아. 돈이 필요하잖아. 태연하게 말했어요. 명절마다 100만 원씩 드려야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라는 걸요.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하지만 출산휴가 석 달이 끝나자마자 출근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지연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주말에만 볼 수 있었어요. 제 딸인데 남의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지연이 분유값인데. 이게 지연이 기저귀 값인데. 하지만 드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지연이한테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하셨죠. 아들이 아니네.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차갑게 대하신 게요. 명절 용돈도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이제 물가도 올랐으니까 150만 원씩 내. 예? 어머니 너무 갑자기. 말했죠. 뭐?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신세를 지는데 그것도 못 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연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줄였습니다. 제 옷은 5년째 같은 걸 입었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만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라해져 있었다는 걸요.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탔죠. 엄마, 나 상 탔어. 신나서 달려왔어요. 그랬구나.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연이 상장을 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림은 배불러? 공부나 열심히 해. 지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어요. 뭐? 시어머니가 노려보셨죠.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연아.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죠.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드리는 돈은 좀 올려야겠어. 어머니가 나이도 드셨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200만 원씩. 괜찮지? 남편이 웃었어요. 200만 원이요? 연 400만 원이에요. 내가 벌잖아. 괜찮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15년 동안 들인 돈이 얼마였을까요? 설 추석. 처음 5년은 100만 원씩. 1000만 원. 다음 10년은 150만 원씩. 3천만 원. 총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미요? 그리고 앞으로 200만 원씩 드리면 10년 후에는 4천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옆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들키지 않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더니 말했어요. 당신은 참 착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번도 짜증 안 내잖아.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연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죠.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지연이 등록금이. 학자금 대출 받아. 간단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럼 지연이가 졸업하고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돈이 빠듯하니까. 신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그 돈은요? 연 400만 원이면 지연이 등록금 반을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습관이 돼버렸다는 걸요. 지연이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공부하랴 일하랴 얼굴이 파리했죠. 엄마 괜찮아.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또요. 25년째였습니다. 지은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지은이 취업됐니? 아직이에요, 어머니. 요즘 워낙 어려워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집안 아이가 백수면 쪽팔리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말했죠. 그래도 명절 용돈은 꼬박꼬박 내야 해. 내 사정이야, 내가 알 바 아니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걸까요? 그날 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25년 동안 들인 돈을 계산해 봤어요. 처음 5년 1000만 원, 다음 10년 3000만 원, 그 다음 10년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000만 원이면 지연이하고 지은이 등록금을 다 낼 수 있었어요. 집도 한 채 살 수 있었죠. 아니, 제가 한 번쯤 여행을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58살까지 살면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죠. 왜 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해 보였죠. 미선아, 나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받았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내년에 55살이잖아. 회사에서 정리하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물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야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은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사정 말씀드렸어. 당분간 명절 용돈 못 드릴 것 같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해하시더라. 근데 당신이 드리래. 당신 월급으로.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응. 당신 아직 일하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남편이 웃었어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사람이 아니라 ATM기로 본다는 걸요. 3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봤어요. 2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안 됐죠. 빚만 늘었습니다. 지연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빠듯했어요. 지은이는 계약직이라 불안정했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설날 용돈 준비했니? 어머니, 올해는 좀 어려워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어려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렸잖아. 올해만 왜 못 내? 남편도 퇴직했고 저희도 형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200만 원. 꼭 준비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기로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어요.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제 마지막 돈이었어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따라갔죠. 준비했니? 물으셨어요. 네. 봉투를 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세어보셨습니다. 200만 원 맞네. 서랍에 넣으시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 불렀습니다. 왜? 돌아보셨어요. 그 돈. 어디에 쓰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30년 동안 드렸잖아요. 궁금해서요. 어디에 쓰시는지. 말했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궁금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권리?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어요. 며느리 주제에 무슨 권리?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그날 집에 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돈 어디 쓰시냐고.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왜 그런 걸 물어? 30년 동안 드렸는데 궁금하면 안 돼요? 말했죠. 그건 우리 어머니 돈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돈인데요. 제가 번 돈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하면 가족 돈이지. 내 돈이 어딨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돈만 내는 기계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부터 그런 무례한 질문 하지 마라. 내가 며느리인 게 감사한 줄 알아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감사. 제가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시어머니 집에 몰래 갔습니다. 남편도 아무도 몰랐어요.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죠. 그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을 봤어요. 김미선. 200만 원. 매년 2번씩. 30년치였죠. 그런데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지혜. 200만 원. 매년 2번씩. 박지혜. 남편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드린 돈이 시누이한테 갔다고요? 더 받습니다. 30년치 전부였어요. 총 6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번 돈이 제 노후였던 돈이 시누이한테 갔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남의 물건 뒤지는 도둑년이 뭘 안다고 그래? 제가 30년 동안 들인 돈이에요. 신우이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딸한테 주는 게 뭐가 어때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넌 며느리지. 당연히 시부모 도와야지.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통장을 꺼냈어요. 제 통장이요. 30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다시 봤습니다. 설날 추석. 200만 원씩 나간 돈. 30년이면 6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처음으로요. 지혜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왜요? 놀란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돈 받으셨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화선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알고 계셨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오늘 알았어요.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언니가 드린 거. 알아요. 지혜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받으면서 미안하단 말만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냥 용돈 주신다고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물었죠. 10년 전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번 돈이라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10년 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알면서도 계속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샀어요. 강남에. 지혜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신우이가 강남에 집을 샀다고요? 그게 30년 동안 제가 밤을 새워번 돈인데. 제 딸들이 학자금 대출받는 동안 신우이 아이들은 학원을 다녔다고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혜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준 돈으로 강남에 집 샀대요. 말했죠.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제 돈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번 돈으로 신우이가 집을 샀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넌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신우이는 가족 아니에요? 왜 저만 도와야 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이래? 30년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래? 바로 그거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함께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죠. 어제 지혜한테 전화했다며? 네. 대답했습니다. 남의 통장 몰래 뒤지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넌 정말 예의가 없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 돈이에요.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번 돈이라고요. 결혼하면 다 식구 돈이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좀 예민해요. 이해해 주세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이라는 게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당한 질문이에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30년 동안 6천만 원을 드렸어요.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신우이 집값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돌려받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제 돈이니까요. 돌려받고 싶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미선아, 그만해. 놓으세요.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넌 우리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했죠. 그럼 이혼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나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니면 입 닥치고 살든지.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선택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왜 그래? 30년 동안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가족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 더 이상 못 참아요.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 남편이 물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차가 멈췄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쳤어? 아니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말했죠.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30년 동안 산 집이었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갈게. 어디 가요? 놀란 목소리였어요. 엄마 혼자만의 시간 좀 가질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제가 숨겨둔 마지막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이혼 서류가 왔어요. 이미 작성돼 있었죠. 재산 분할 항목을 봤습니다. 영원. 남편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도 차도 전부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제 몫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이래? 울면서 물었죠. 미안해. 안아줬습니다. 아빠랑 다시 잘 살아요. 제발. 지연이가 매달렸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은이도 왔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창피해 죽겠어. 화난 목소리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58살. 고졸 학력. 경력 단절. 재산 없음. 하지만 손은 있었어요. 30년 동안 명절 음식 만들던 손이요. 다음 날 작은 베이커리에 취직했습니다. 시급 9,000원짜리 아르바이트였어요. 빵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 돈은 제 돈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선 씨 솜씨가 좋아요. 정직원으로 할래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1,000만 원이요.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김미선 베이커리. 간판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59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몰랐던 게 더 있었어요. 어느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선 씨 맞으시죠? 네. 대답했어요. 최순자 씨 아시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말했죠.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 한 달 전에요.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당신 이름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지혜 씨도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최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며느리 김미선에게 예금 6천만 원을 남긴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들인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변호사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최순자 씨가 당신한테 남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30년 동안 미안했다. 진심이야. 너한테 준 돈을 지혜한테 줬지. 그게 잘못인 줄 알았어. 하지만 딸이니까 내 친딸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단다. 내가 떠나고 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6천만 원은 내가 나한테 준 돈이야. 이자까지 쳐서 정확히 계산했어. 이걸로 내 인생을 살아. 미선아. 정말 미안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미선아.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예요? 지혜 씨도 울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전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3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베이커리를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제가 만든 빵은 따뜻했거든요. 30년 동안의 아픔이 녹아 있었죠.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에서 빵이 아니라 사랑이 나와요.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0살이에요. 베이커리는 3개로 늘었습니다. 직원이 10명이에요. 모두 저처럼 경력 단절 여성들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지연이가 가끔 찾아와요. 엄마 잘 지내? 물어보죠. 응, 잘 지내. 웃으면서 대답해요. 진짜 잘 지내거든요. 지은이는 아직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겠죠. 남편은 가끔 전화해요. 잘 지내? 물어보죠. 네. 짧게 대답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어제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제 인생을 사는 거요. 대답했어요. 60살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였어요. 구독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엄마라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도 사람이에요. 행복할 권리가 있죠. 30년을 참고 산 제가 말씀드려요. 참는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당하게 될 뿐이죠. 용기를 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58배 시작한 제 인생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통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엔 당신의 미래가 있어야 해요. 남의 미래가 아니라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